안녕하십니까. BY 경영연구소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진행 매출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아마 진행 매출이라는 영상을 찾아서 보시는 분들은 진행 매출을 하는 회사에 다닐 확률이 크고요. 진행 매출이라고 하는 것은 반대 개념은 인도 매출입니다. 인도 매출이라고 하는 것은 제품을 제조해서 어, 구매하는 사람에게 넘겼을 때 제품을 넘겼을 때 제품을 인도하여 위험과 효익이 모두 이전되었을 때 매출 인식하는 것을 인도 매출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진행 매출이라는 것은 제품을 생산하는 진행률에 의해서 일한 만큼 매출을 인식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요건이 있을까요? 이 진행 매출을 인식할 수 있는 요건으로는 상대방과 구체적으로 협의된 계약에 따라서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진행 매출을 계산식으로는 계약금액 곱하기 누적 진행률 그리고 마이너스 전기 인식 매출. 진행 매출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장기간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1년에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2년, 3년 또는 뭐 10년 넘게도 갈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우리는 연도별로 회계 결산을 해야 되니까요. 뭐 연도별 안에서는 또 뭐 분기별이나 월별로도 해야 되겠죠. 그때 그 계약금액 곱하기 누적 진행률 그래서 이제 전기 인식 매출, 전기 인식했던 매출은 또 빼줘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만 봤을 때는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제가 이제 엑셀로 이 다음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행 매출을 계산하실 때에는 이 원가율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예정 원가율이라고도 하고 그냥 보통 원가율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총 계약 금액분의 원가가 얼마가 예정되는지 추정해서 그 예정 원가 총액을 나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매출 원가율하고 뭐 같은 개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진행 매출을 적용하는 업종으로는 건설업, 조선업, 뭐 대규모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업체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진행 매출에 대해서 정의, 요건, 계산식, 그다음에 원가율, 적용 업종들에 대해서 꼭지를 잡아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 원가율이 변동되는 거 어떤 경우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원가율이 변동이 안 될 수도 있겠죠. 원가율을 아주 정확하게 예측하고 프로젝트 관리를 굉장히 잘하고 뭐 특이사항이 발생을 안 해가지고 원가율이 변동이 안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 변동 안 되는 경우는 그대로 처음에 추정했던 원가율로 몇 년을 그대로 동일하게 가면 되겠고요. 원가율이 변동한다면 원가율이 증가하는 경우가 있고 원가율이 감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예정 원가율을 계산하는 방식은 예정 원가 나누기 계약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변할 수 있는 건 예정 원가가 변할 수 있고 또는 계약 금액이 변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원가율이 증가하는 경우는 예정 원가가 증가를 하거나 분자가 증가를 하는 거죠. 원가율이 증가를 하는 거죠. 또는 분모가 감소를 하는 경우입니다. 계약 금액이 감소하는 경우죠. 원가율이 감소하는 경우는 예정 원가가 감소하거나 분자가 감소해서 원가율이 감소하는 경우입니다. 또는 분모가 증가하는 겁니다. 분모가 증가를 하면은 원가율이 감소를 하게 됩니다. 이 네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제가 엑셀에서 예정원가 진행 매출 계산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원가율 변동이 없는 경우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계약 정보가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금액은 100만 원 단위가 100만 원이니까요. 10억입니다. 계약 금액은 10억이고 예정 원가는 8억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맨 처음에 이제 이 생산을 공사를 시작하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예정 원가율을 80%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Y 플러스 0년도, Y년도, Y 플러스 1년도, Y 플러스 2년도까지 그러니까 Y년도에 생산을 시작해서 Y 플러스 2년도에 생산이 끝납니다. 그럼 첫째 년도 결산은 어떻게 하냐면은 자, 여기 파란색 부분, 이렇게, 하늘색 부분으로 음영을 한 거는 제가 이제 입력하는 걸로 표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예정원가 이렇게 추산을 했고, 매 해마다, 해 결산마다 결산 또는 연도에, Y 플러스 1년도에 매년 월별 또는 분기별로 이제 회사마다 결산을 할 테니까 그때마다 수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때그때 한 거라서 이렇게 키인 값으로 입력을 한 거고요.
제가 이제 뭐 수시로는 했지만 변경이 없을 때는 그대로 가는 거죠. 자, 이런 경우는 변경이 된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때그때 입력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때그때 또 발생하는 원가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뭐 잘못 넣는다고요. 그때그때 발생하는 원가가 있는데요. 자, 첫 해년도에는 Y 플러스 Y년도에 200이라는, 그러니까 2억이라는 원가가 발생했고, Y 플러스 1년도는 3억이 발생했고, Y 플러스 2년도는 3억이 발생해서 총 8억이 발생했습니다. 그럼 총 8억이 맞죠? 마지막 연도에도 8억이라고 추정했죠. 그러면은 첫 해년도를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10억이라는 계약 금액에 예정원가가 8억이라고 추정을 했는데, 그럼 예정원가율은 80%입니다. 첫 해년도 결산을 해보니까 수입원가가 2억이었습니다. 그럼 누계 투입원가는 당연히 2억이고요. 더 앞에 연도가 없으니까. 진행률은 2억 나누기 예정원가 총 예정원가가 8억이니까 2억 나누기 8억을 하면은 진행률은 25%가 됩니다. 자, 제가 처음에 설명드릴 때 이 누적 진행률이 중요하죠. 진행매출 계산식을 할 때 진행매출 계산식은 계약금액 곱하기 누적 진행률 마이너스 전기인식 매출이기 때문에 진행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진행률을 계산을 했고요. 그러면은 자, 먼저 이제 누계를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어차피 첫 해년도기 때문에 누계와 단기는 동일하지만 진행매출 계산은 지금 언제나 누계를 계산한 다음에 전기를 빼기 때문에 누계를 칸을 만들었습니다. 누계 매출액은 계약금액 곱하기 진행률입니다. 계약금액 곱하기 진행률 하면은 자 10억 곱하기 25% 하면 2.5억이 되겠죠. 그 다음에 누계 매출원가는 당연히 투입된 원가의 총액이고요. 그러면은 매출 원가율은 누계 매출 원가율은 뭐 동일하겠죠. 네. 그 다음에 매출 총리익이 나올 테고 그러면 어차피 단기는 어차피 첫 해년도니까 동일하고요. 그러면 Y 플러스 1년도를 보겠습니다. 자, 첫 해년도에 2억이 투입됐고 두 번째 년도에 3억이 투입됐습니다. 그러면은 합계가 5억이 투입됐죠. 그러면 5억이 투입됐으면은 매출액을 구하려면은 누계 매출액을 먼저 구하면은 계약금액 곱하기 62.5%. 이게 진행률을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진행률은 자, 누계 매출액이 2억하고 3억이 투입돼서 누계 매출액이 5억입니다. 5억 나누기 총 예정원가 8억을 하면 62.5%라는 진행률을 먼저 구하고요. 누계 매출액은 10억 곱하기 62.5% 하면 6.25억이라는 누계 매출액이 구해집니다. 그리고 누계 매출액은 이제 2억 더하기 3억 해서 5억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뭐 원가율 나오고 뭐 매출 총이익률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정작 구해야 될 거는 단기의 매출액이잖아요. 그럼 단기 매출액은 자 6.25억에서 2.5억을 뺀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시 한번 또 보면은 진행매출 계산식은 계약금액 곱하기 누적 진행률 마이너스 전기인식 매출입니다. 그래서 전기인식 매출을 빼주는 거죠. 그래서 전기인식 매출 2.5억을 빼주면은 단기 매출액은 3.75억이 됩니다. 그리고 단기 매출액은 3억이 투입됐었죠. 3억. 또는 뭐 이제 누계 매출액 5억에서 2억을 빼서 구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3억이 되고 그래서 매출 원가율은 80%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 겁니다. Y 플러스 2년도 Y 플러스 1년과 동일한 방식으로 이제 계산이 되겠죠. 왜냐하면 이건 원가율이 변동이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뭐 Y 플러스 2년도는 동일한 방식이니까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번에는 예정원가가 증가하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예정원가가 증가하는 경우는 자, 예정원가가 증가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계약금액이 감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걸 그럼 자료를 좀 수정하겠습니다. 예정원가가 증가하는 경우도 있고 계약금액이 감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예정원가가 8억에서 8.5억으로 증가하는 경우를 사례를 들었고요. 여기에서는 계약금액이 10억에서 9.4억으로 감소하는 경우를 사례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정원가가 증가하는 경우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Y 플러스 0년도 첫 해년도는 80%를 한 걸로 동일하게 갖고 그다음 Y 플러스 1년도 두 번째 연도에서 예정원가가 8.5억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정원가율이 80%에서 85%로 증가를 하게 됐죠. 그러면 이 연도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수입원가는 2억에서 3억으로 동일하게
진행이, 3억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누계 투입 원가는 5억이고요. 그러면은 진행률은 어떻게 될까요? 아까 변동이 없을 때는 진행률이 62.5%였는데 여기에서는 뭐 총 5억이 투입됐지만 여기서는 어차피 이제 분모가 변했잖아요. 진행률을 계산할 때. 자, 이렇게 5억 나누기 8.5억 하면 58.8%가 진행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계 진행 매출은 자, 10억 곱하기 58.8% 해가지고 5.88억이 되고요. 누계 매출 원가는 동일하게 이게 합이니까 5억이 되고요. 그래서 누계 매출 원가율은 85%입니다. 첫 해년도에는 80%로 했다가 둘째 년도는 85%로 해버리는 거죠. 그 효과가 밑에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누계 총 매출, 누계 총이익은 88%, 뭐 15%가 이익이 남는 거죠. 누계로 보면 85%가 원가율이고 15%가 이익이 남는 거죠. 그럼 단기분을 계산을 해보면은 자, 진행 매출을 계산하려면은 단기 누계 매출액에서 전기 인식 매출분을 빼면 됩니다. 그래서 5.88억에서 2.5억을 빼면은 3.38억이 되고요. 단기 매출 원가는 5억에서 전기 인식분 2억을 빼면은 3억이 됩니다. 그래서 단기 매출 원가율은 88.7%가 됩니다. 전기에는 80%였는데 이거 굉장히 높아졌죠. 그리고 누계로 전체 누계로 그러니까 다음 연도로 보면 다시 85%로 갑니다. 또 Y 플러스 1년도에도 누계로는 85%죠. 누계로 85%로 했기 때문에 85%가 되는데 전해 년도에 80%로 했다가 누계가 85%로 계약이 되기 때문에 당해년도 매출 원가율이 이제 높아지게 되는 거죠. 80에서 88로 갔다가 평균은 이제 85로 가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가율이 변동될 때 그 효과가 원가율을 변동시킨 연도에 굉장히 크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진짜 회사가 만약에 이렇게 됐다면은 그 회사에서는 이익 관리하는데 굉장히 큰 애로점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안 되도록 관리를 잘 해야 되겠죠. 이런 걸 미리 예측을 해서 Y 플러스 제로 년도부터 85%로 추정을 했으면 가장 좋았을 테고, 뭐 최소한 뭐 83% 정도는 했다가 85%로 가야 그 이펙트가 여기서 좀 적게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예정원가가 증가하는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증가를 반영시킨 연도에 굉장히 크게 나타납니다. 이건 예정원가가 증가하는 경우였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계약 금액이 감소하는 경우입니다. 뭐 크게 차이는 없고요. 자, 계약 금액이 예정원가는 8억, 8억, 8억 동일했는데 뭐 어떠한 이유로든지 간에 수정 계약을 통해 가지고 계약 금액이 10억에서 9.4억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자 보시면은 예정원가율이 80%였고 이제 감소해서 이제 85.1%가 됐습니다. 먼저 투입 원가는 2억, 3억, 3억 동일하게 8억을 진행이 됐고요. 그래서 2억, 누계 투입 원가는 2억, 5억, 8억이 됐죠. 진행률은 이제 Y 플러스 1년도에는 5억 나누기 8억에서 62.5%가 이제 진행률이 되는 거고요. 누계 매출액은 9.4억 곱하기 62.5%에서 5.88억이 됩니다. 그리고 누계 매출 원가는 5억 동일하게. 그래서 누계 매출 원가율은 85.1% 이거랑 동일하죠. 그러면 단기 매출액은 3.38억이고 3.38억에서 전기 누기 매출 인시액 2.5억을 빼면은 3.38억이 되는 거죠. 5.88에서 2.5를 빼서 3.38이 되는 거고 단기 매출 원가는 이제 3억 발생분 그대로 오는 거고요. 그래서 단기 매출 원가율은 88.9%가 됩니다. 여기도 이제 88.7%가 될 거예요. 여기는 88.9%가 됐죠. 그러니까 예정 원가율이 변경된 연도에 그 이펙트가 모든 걸 다 인식해버려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옵니다. 원가율도 20%, 11%, 15% 정도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예정 원가율이 이제 감소하는, 예정 원가율이 증가하는 경우 케이스 2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이번에는 예정 원가율이 감소하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를 살짝 수정을 좀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예정원가가 원가율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예정원가가 감소하는 경우가 있고 계약금액이 증가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자, 이것도 Y 플러스 1년도에 예정원가가 변경되는 걸로 사례를 들었습니다. 8억이었다가 7.5억으로 줄어서 원가율이 75%로 되는 겁니다. 그때도 뭐 앞서와 뭐 큰 차이는 없고요. 자,
진행률이 이제, 자, 진행률이 5억이었는데, 투입 원가가 총 투입 원가 5억입니다. 근데 진행률이 이제 좀 커지는 거죠. 예정가 변경이 없었을 때는 보시면은 62.5%였었는데, 거기서는 66.7%가 좀 커졌죠. 왜냐면은 이제 총 예정 원가가 감소됐기 때문에, 5억이라는 그런 진행률이 커지는 거죠. 뭐, 다 계산식으로 지금 보시면은 입력하는 거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이제 계약 금액과 예정 원가율 이런 걸 가지고 자동으로 지금 다 수식 계산되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게 전부 다 수식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저한테 이제 메일로 요청해 주시면 제가 공유해 드릴 거고요. 보시면은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매출액을 구하고요. 매출액은 계약금액 곱하기 진행률로 해서 구합니다. 그 다음에 누계 매출 원가는 누계 매출 원가 총 투입으로 하면 되고요. 그래서 누계 매출 원가율은 전해 년도는 80%였다가 이번 연도 이제 75% 줄었죠. 그래서 매출 총이익이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단기에 그걸 구해보면은 누계 매출액에서 이제 전기 인식분을 빼고 4.17억이 되고요. 단기 매출 원가는 3억 그대로 오고요. 그러면은 단기 매출 원가율은 72%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기는 80%로 결산했고 당해년도는 무게가 75%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당해년도는 75% 이하로 더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단기 이익률이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계약 금액이 증가하는 경우는 이제 Y 플러스 1년도에 이제 10억에서 10.5억으로 이제 증가하게 됐고요. 그것도 동일하게 보시면은 누계 매출액은 10.5억 곱하기 62.5%에서 6억 5천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기 인식분을 빼면은 단기 매출액은 4.06억이 됩니다. 그리고 매출 원가는 3억이 오고요. 그래서 빼면은 1.06억이라는 이익이 남는 거고 원가율로 보면 73.8%. 네. 이게 전체가 이제 예정 원가가 76%였는데 이제 더 떨어져서 인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산이 되는 거죠. 이익률은 26%로 결산이 되고 다음에는 23.8%로 다시 찾아가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뭐 5가지 케이스, 원가율이 변동하지 않는 경우, 예정 원가율이 증가하는 경우, 예정 원가율이 감소하는 경우 각각 2개씩 해가지고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진행 매출 때문에 진행 매출이 뭔가 회사에서 진행 매출을 하기 때문에 그걸 좀 알고 싶어하는 분들에게 좀 타겟팅 해가지고 자료를 좀 만들어 봤고요. 영상을 만들어 봤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저에게 이제 댓글 남겨주시면은 자료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하시는 일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